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인관계 능력 3주차 2차시 다양한 대인관계 양식에서 어,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주차 1차시에 대인관계 향상법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했는데요. 이번 시간은 어, 다양한 대인관계 향상 방법 또는 다양한 대인 관계 양식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학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대인관계 능력 학습 지도 교수 김선조이고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기다리면서 설레임과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잘 원활하게 진행해서 여러분들과 보이지는 않지만 서로 소통하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지도 교수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학습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금 힘을 내셔서 같이 학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학습 내용은 직업 생활에서 대인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다양한 대인 관계 양식을 이해하고 8가지 유형의 특징과 보완점을 익힐 수 있다. 학습 목표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직업 생활에서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또 조직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조직 내외부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입니다. 그럼 3주차 2차치로 다양한 대인 관계 양식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할 텐데요. 우선 학습에 앞서서 사례 하나 살펴보면서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2쪽에 있는 사례 취업 동상이몽인데요. 자, 소도시에서 20살 때까지 지내다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서 자취 생활을 하고 있는 A씨가 있었고요. 서울에 아는 이 아무도 없는 A씨에게 모든 것이 낯설죠. 그런 A씨에게 따뜻한 말을 건넨 옆방에 살고 있는 B씨가 있었어요. 둘이는 동갑내기였고 A씨와 B씨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졌지만 서울에서 구직을 하겠다는 목표로 함께 취업을 준비하면서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아르바이트를 비를 받는 날이면 서로에게 또 치킨도 사주고 밥도 사주면서 미래를 응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A씨가 평소와 다른 B씨의 태도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대요. 평소와 다름없이 새롭게 그런 공고 같은 취업 박람회 정보를 보고 B씨에게 공유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B씨는 이미 M사의 인턴 지원서를 냈고 면접 일정과 겹쳐서 취업 박람회에 함께 가지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 어, A씨가 B씨에게 왜 본인에게는 M사 인턴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느냐며 서운한 감정을 토로했는데 B씨는 평소와 다르게 A씨에게 취업 준비할 때는 서로 경쟁자인데 왜 내가 그걸 알려줘야 하냐며 오히려 그 A씨의 손해하는 마음의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경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음, 솔직히 말해서 서운함을 토로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마음을 조금 B씨가 좀 알아차리고 마음 상하지 않게 역지사지 입장 바꿔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봤으면 약간 지혜롭게 슬기롭게 말해서 서로 감정을 상하는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약간 B 씨의, 제가 생각할 때는 B 씨가 말하는 태도가 좀 미숙하지 않았나. 그래서 서로가 마음 상하는 일이 발생한 것 같아요. 서로 평소에 소통을 잘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갈등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서로 신뢰 문제가 있고 나는 이렇게 다 알려주려고 다 함께 하려고 했는데 상대가 나를 약간 경쟁자로 생각하고 제외시켰다는 그런 생각에 좀 마음 상해서 이런 관계를 이어가기가 참 불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유사한 상황이 있으셨을까요? 음, 일상생활에서 다들 얘기할 때, 다 내 마음 같지는 않구나, 이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가끔씩. 그래요. 모두가 다 내 마음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과 같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는 걸 이제 저희가 인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인지하는 것과 다르게 평소에 잘 지냈고 관계를 잘 원만하게 이어가려고 하면 어, 조금은 상대를 배려하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아주 다양한데요. 어, 사실은 관계가 어려운 부분은 어, 내가 바라보는 관계와 타인이 바라보는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 보통 관점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죠. 자, 대인관계를 잘 형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타인들과 맺는 대인관계 양식, 그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스타일을 알아야 상대와 소통할 때 상대가 느끼는 거와 상대가 파악하는 것들에 중요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학습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나는 어떤 대인관계 양식, 그런 어떤 행동, 어떤 스타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점검해보는, 그리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학습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성장해 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가족, 학교, 직장, 뭐 등등 다양한 관계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또 조직 내나 학교나 어디에서나 갈등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리고 종종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잖아요. 자, 대인 관계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나랑 다르기 때문에,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합니다. 사실은 좋을 때는 좋지만 일단 갈등이 생겨서 그런 애로사항이 발생하면은 사실은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고 사실은 소통도 되지도 않을 뿐더러 조직이라고 하면 그 팀 내의 성과를 달성하는 데도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인 관계 형성이나 이런 유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들로 이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양한 대인관계 양식에 대해서 학습을 할 텐데요. 이번은 프레드릭 존 키슬러 서클은 도널드 조셉 키슬러가 개발한 그런 도구예요. 대인관계 양식을 설명하기도 하는데, 인간관계나 의사소통에서의 상호작용 행동 방식을 분석하는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상호 의존성을 나타내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8가지 그런 키슬러의 8가지 대인 관계 유형으로 나눴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교형, 친화형, 순박형, 복종형, 고립형, 냉담형, 실리형, 지배형, 이렇게 8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어, 그리고
카렌 후나이가 세 가지 성격 유형으로 말을 했는데 지배형, 냉담형, 친화형. 자, 대인관계 양식은 개인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독특한 패턴으로 보시면 되는데 건강한 대인관계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고 또 존중과 배려, 솔직한 소통, 중요해요. 긍정적인 마음과 상호 이해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이것이 결국은 갈등이나 문제 해결 능력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 지금 도표에서 보면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23쪽에 있는 이것 자신의 생각이나 대인관계를 잘 기술하는 정도에 따라 적절한 숫자의 공표를 하시오 하는 이렇게 문항이 있어요. 자, 질문지, 진단지가 있는데 스스로 좀 진단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3쪽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총 40문항이고요. 문항이 40문항이에요. 그리고 그 네 가지 사점 척도로 되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는 예를 들어서 자신감이 있다. 그러면 매우 그렇다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자신감이 전혀 없다. 이러면 1점.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점수 동그라미를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시간을 드릴 텐데, 어, 자, 조금 이 문항에 이제 지금 여기는 작게 나온다. 여러분들, 어, 교재에 보면 23쪽에 이 문항이 40문항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 2분 정도? 2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네,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2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시간이 너무 없어서, 체크를 다 못하신 분도 계실 텐데, 천천히 조금 있다가 시간 내서 다시 한번 해보시고, 이거 어떻게, 어, 활용하고 어떻게 체크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4쪽을 한번 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해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활동 지금 저희가 했잖아요. 여기서 보면 대인관계 양식에
조금 전에 체크리스트를 했어요. 이제 점수를 문항 번호에 따라서 합산하고 원형으로 그래프를 그려 보시면 되는데, 어, 여기 원형 그래프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문항이 1번, 9번, 17번, 25번, 33번은 다 그 점수를 합산하시면 돼요. 점수 문항을. 자, 그 문항은 다 지배형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2번, 10번, 18, 26, 34번. 예를 들어서 2번은 꽤가 많다. 10번은 자기 자랑을 잘한다. 18번은 자존심이 강하다. 26번은 치밀하다. 34번은 계산적이다. 이런 분들은 보통 실리형, 실리형이라고,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체크한 것, 그 점수들을 더해서 합계란에 여러분들이 여기 합계에다가 점수를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합계에다가 점수를 다 쓰셨다면 여기에 8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똑같이 좌측과 마찬가지로 대인관계 양식 점수 예시인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실리형이 다 더했더니 여기 위치가 네, 위치 보이시죠? 점수를 잡아서 원형을 중심으로 여기 1, 2, 3, 4 네, 점수를 더해서 네, 여러분들이 나는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한번 네,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대인관계 양식은 어느 스타일로 하는지, 지배형인지, 실리형인지, 냉담형인지, 고립형인지, 복종형인지, 순박형인지, 친화형인지, 사교형인지 8가지 유형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체크해 보시고, 자, 각 유형의 점수 범위는 5점에서 30점이에요. 5점에서 30점.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하는 유형의 특성이 아주 강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유형의 점수만 높게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대부분 다. 원형 구조에서, 이 원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인접한 몇 가지 유형들의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뭐 실리형, 냉담형이 비슷한데든가, 실리형, 지배형, 냉담형이 비슷하다든가, 약간 인접한 그 구조 유형들에서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경향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각 유형의 점수를 원형 구조에 표시해 보면 독특한 팔각형이 되어요. 자, 특정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형태를 보일수록 이제 그쪽 방향으로 대인관계 양식이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이 대인관계 양식 점수 예시를 봤을 때 이 검사를 하신 결과는 실리형이 강한 거죠. 그쪽에 조금 더 아주 치우쳐져 있고 두 번째로 냉담형, 그 다음에 지배형 이 성격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리형, 냉담형, 지배형 가장 강한 특징부터 그쪽으로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복정형, 순박형, 친화형, 사교형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팔각형이 이상적이에요.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정팔각형으로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원만하게 그런 대인관계를 하지는 않아요. 어느 쪽에 분명히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팔각형의 모형이 우리가 조금은 또 균형을 이룰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어, 어, 그런 원만한 성격 이런 것들을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가지고 너무 실리를 추구해도 사람이 얄밉기도 하고 소통하기도 싫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복종해도 사람들이 무시하고 나만 손해를 보는 항상 위축이 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대인관계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게 시간을 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천천히 학습 가이드북 22쪽과 23쪽 자세히 읽어보시고 점수 체크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그런 특성은 어디에 있는지, 그럼 어떻게 보완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학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마다 관계에 대한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 양식도 매우 다양하고요. 그리고 또 대상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대상에 따라서 관계를 맺는 양식이 변화할 수도 있어요. 일관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일관성 있는 독특한 그 개인의 어떤 양식은 지니고는 있어요. 그러나 상대에 따라서 대인관계하는 양식은 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대인관계 양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본인의 대인관계 양식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진단을 해보고 체크를 해봤잖아요. 그걸 파악하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어떤 대인관계 양식을 취하고 있는지, 지배성인지 친화성인지, 또 뭐 지배성이라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또 자신의 뜻대로 통제하려는 그런 정도가 또 강하고, 지배복종, 연속선상에서 대인 행동을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지배하거나 친화성의 차원은 다른 사람을 호의적으로 대하는 정도를 뜻하는데 여기에서는 호의적인 사람은 사랑과 미움의 연속선상에서 또 대인 행동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총 8개의 대인 관계 양식 유형으로 구분되니까 여러분들은 어, 그 양식의 특징과 보완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배형의 특성인데요. 지배형은 대인관계에서 주도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며 자기 주장이 강해서 타인을 통제하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추진력도 있고 지도력도 있지만 그래서 집단적인 일을 잘 지휘할 수는 있어요. 또 그러나 반면에 경향이 너무 과도하면 강압적이고 독단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논쟁적이어서 타인들과 잦은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형의 유형의 사람들은 타인의 의견을 좀 잘 경청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또 타인에 대한 자신의 지배적 욕구를 왜 그런 욕구가 생기는지 잘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신뢰형은 뭐 이익을 추구하는 성향으로 또 이해관계에 되게 예민하고 치밀해요. 그래서 성취지향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 또 자신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다, 경쟁적이다,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할 수 있어요. 자,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자기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약간 보복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 특성들이 있어. 반드시 그렇다고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타인의 이익과 입장을 배려하는 노력도 좀 필요하고 타인과 신뢰를 형성하는 일에 깊은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해요. 우린 지금 대인관계 능력에 뭐 학생에 대해서도 하고 이걸 알므로 해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특성을 파악하기도 하고 그 특성에 맞게 보완해야 될 그런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냉담형인데요. 냉담형은 매우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의지력이 강한 반면 또 타인과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어요. 타인들과 친절하게 이렇게 했을 때는 본인이 불편할 수도 있고 타인의 감정에 무관심하고 또 타인들에게 무관심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쉽게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따뜻하게 타인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고, 그리고 피상적이고,
타인과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마음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깊이 사귀지 못하는 경향, 그런 특성도 있습니다. 자, 대인관 냉담형은 타인의 감정 상태에 좀 깊은 관심을 가지고 타인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기술을 습득할 필요도 있고 그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다음은 고립형. 혼자 있거나 혼자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타인과의 만남도 두려워하고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감정을 지나치게 억제하기 때문에 가끔씩 침울한 기분이 지속되기도 하고 우유부단해가지고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대인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대인 관계에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고립형까지 조금 살펴봤는데요. 이 도표를 보면서 다음은 복정형입니다. 복정형과 순박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복정형은 수동적이고 의존적이어서 타인의 의견을 잘 따르고 누가 말하면 보통 이렇게 따라가고 일도 주어지면 순종적으로 일을 처리해서 요즘 사회는 경쟁 사회에서 시간이랑 이런 것들이 한정적인데, 자원이랑 시간이 한정적인데, 남의 말만 듣고 너무 수동적인 그런 활동을 하면 좀 많이 손해를 보고, 또 손해 보는 거에 앞서 대인관계 능력이랑 업무 처리 능력이랑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감도 부족하고 타인에게 주목받는 일은 또 피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이 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타인에게 전달하지를 않아서 이런 유형의 특성은 자신의 의견을 확고하게 그리고 그런 의견들을 피력할 필요가 있고요. 어, 또 자기 표현이나 자기 주장을 좀 어필하고 또 독립성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그런 대인 관계에서 자기 표현, 자기 주장 충분히 하셔야 되고, 이거는 정말 노력해서 스킬을 습득하고 내가 상처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것들을 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참모형으로, 이렇게 상급자, 이렇게 리더보다는 좀 참모형으로 그런 직위를 좀 맡겨놓으면 잘 진행을 하는데 또 리더가 되었을 때는 매우 불편하게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하기도 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팀원들에게 무능하다, 뭐 이렇게 리더십이 없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표현과 자기 주장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순박형입니다. 순박형은 사람들과 관계에서 단순하고 솔직하고 겸손하고 너그러운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경향이 강할수록 또 타인이 이게 뭐라고 말하면은 잘 설득이 되어가지고 주관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래서 잘못하면 잘 속거나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원하지 않을 때 타인의 의견에 반대도 못하고 화가 난 감정을 타인에게 알리기도 어려워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타인의 의도를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행동하고 그럼 또 자신의 의견을 좀 더 강하게 표현하는 그런 주장하는 것이 어, 필요하기도 합니다. 순박형은 다음은 마지막 두 가지 유형인데요. 친화형과 사교형. 자, 친화형은 특징은 뭐 따뜻하고 인정이 많고 타인을 잘 배려하고 도와주는 자기 희생적인 태도를 보여요. 자, 타인을 즐겁게 해주려고 지나치게 노력하는 경향이 있는데 타인의 고통과 불평을 보면 도와주려고 나서고 또
타인의 뭐 요구하면 주변에서 말하면 잘 거절도 못하고 또 타인의 필요를 자신의 것보다 앞세우는 경향이 있어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업무를 좀 지원해달라 그래 내일도 다 완수도 못하고 그거 먼저 요구를 들어주고 야근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한을 못 지킨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는, 잠시만요. 제가 이거 하고, 시간을 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시간을 이거 몇 시까지, 언제까지, 하면 되는지, 협조를 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협조라는 걸 인식하면서 내가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이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 분명한 태도로 말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없는 타인에게, 어, 타인의 이익만, 이렇게 하는 것, 어, 결국은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타인은 지속적으로 당연히 그런 사람이야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타인 이익만큼이나 나의 이익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타인과에도 너무 밀착되어서 하지 말고 정서적 거리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교형은 또 외향적이고 쾌활하고 타인과 대화하고 이야기 나누는 걸 무척 좋아해요. 그리고 또 얘기하면서 인정받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근데 사교형은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혼자 보내는 걸 좀 어려워하고 또 다른 사람이 활동하거나 이야기하거나 이런 게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충동적이고 잘 흥분하는 또 그런 성향도 있고 타인의 관심을 끄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신이 개인적인 일을 타인에게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얘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금방 또 돌아서서 후회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교형의 그런 특성은 혼자만의 내면적인 생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좀 들여다보고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왜 그런지 욕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어, 나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물론 뭐,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런 것들, 인정의 욕구가 있으면, 좋기는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25쪽에 8가지 유형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27쪽에 있는 8가지 유형의 특징과 보완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 번 더 깊이 있게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이거는 어, 이 교재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충분히 대인관계 양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어, 이걸 학습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한 번 더 그런 나의 특성 유형을 잘 파악해보고 어떻게 대인관계를 잘 해나갈지에 대한 그런 시간을 한번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서 그 취업 동상이몽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관계 맺는 양식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 그래서 또 관점이 다를 때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나 누구나, 어, 사람들은 누구나 원만한 대인 관계를 원해요. 그러나 그런 다양한 그런 양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만족하게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은 드물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런 갈등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대인 관계의 그런 특징과 보완점에 대한 그 사람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나의 특성을 잘 이해를 했을 때는 얼마든지 대인 관계도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으니까 원만하고 성숙한 대인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또 나 자신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노력하는, 그래서 행복하고 성숙한 삶을 사는 그런 자세?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러니까 뭐 늘 좋을 땐 사람 좋을 때는 참 좋지만 일단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어요. 너무 심한 갈등이 생겼을 때는 거기 오는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생하기도 하고 하는데 갈등은 회피할 수 없는 거니까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떻게 보면 제가 학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람들과 관계를 잘 어떻게 원활하게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그리고 성장하는 시간으로 가지라고 하긴 했지만 이게 학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제 입장 차이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근본적으로 일단은 이거는 어, 이게 교양 과목이기도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소통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이니까 한 번 더 내 스타일을 점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특성들도 파악하고 그런 시간으로 해서 좀 대인 관계가 향상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제 수업을 네, 학습을 했습니다. 음, 아까 그 키슬러의 그 서클, 그리고 대인관계 그 양식, 점수 체크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진단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자세히 시간을 내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성향 특성에 맞게 어떤 거는 잘 장점을 살려서 가고 어떤 거는 보완해야 되는지 하고 생활에 반영해서 적극적인 대인 관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도 음, 이번 시간 학습하느라고 네, 수고 많으셨고요. 어, 이번 시간 학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4차시는 어, 4차시 수업은 대인관계 능력 중에 효과적인 팀워크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의미 있는 타인, 이렇게 키슬러가 있는데, 의미 있는 타인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시간은 좀 지났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매우 좋아하고 또한 나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은가 충고를 얻기 위해 찾는 사람, 나의 의견과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 나의 개인적 성향을 촉진하는 사람, 내가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가장 깊게 신뢰하는 사람, 나에게 가장 적절하고 유용한 평가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사람.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좋은 건지, 충고를 해주는 사람이 진정 어린 충고를 해주는 사람이 좋은 건지,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미 있는 타인, 이거 뭐 책도 있잖아요. 키슬러의 이런 책들도 한번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습 퀴즈인데요. 이 부분은 아까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이제 1차시, 3주차 1차시, 2차시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이제 퀴즈를 통해서 알아보는데, 자, 감정은행 계좌에 예금을 적립하기 위해서 수단 5가지를 이제 작성해보고,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위해 이들 중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지 이제 생각해보는 시간이에요. 자, 2가지 문항은 나왔죠.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 사소한 일에 대한 관심. 1차시 수업 때 진행을 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2번 문항은 다음 중 감정은행에 예금을 적립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아까 적립과 그다음에 인출이라고 했어요. 자, 자,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약속 이행 및 언행 일치, 칭찬하고 감사하는 마음, 진정성 있는 태도. 이 5가지가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 시험 볼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체크하셨다가 시험 잘 봐주시고요. 감전행 계좌에서 예금을 적립하는 경우 아닌 것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반복하는, 뭐, 사과하는 그 문제인데, 사실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사과하는 거는 조금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고 이거는 진정성 있는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반복되는 그런 실수나 사과는 범하지 않기를 그래서 신뢰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3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지배형, 고립형, 친화형, 복종형 아까 특성과 보완점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자, 3번에 이것도 친화형인데 너무 남의 이익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자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타인의 이익만큼이나 나의 이익도 중요함을 여러분들은 친화형을 가진 그런 특성을 가지신 분들은 꼭 이것을 인식하고 어, 뭐 타인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무 배려한 나머지 나도 불이익을 뭐 항상 손해보고 또 내 자신을 소진시키고 이런 것은 인간관계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인관계에 대해서 8가지 학, 8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그리고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 데는 이제 뭐 5가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 배려하고 이해하고 또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또 칭찬하고 감사하고 약속이나 그런 걸 잘 지켜야 되고 언행의 일치, 진지한 태도 등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자료 공유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번 더 잘 읽어보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주자 효과적인 팀워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